네, 안녕하세요. 3Dmax 2016 강사 김남훈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패드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이패드는 캐릭터 스튜디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3Dmax에서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 툴입니다. 물론 캐릭터 툴이라는 어떤 CAT라는 툴도 있습니다. 자, 이 CAT 툴은 후반에 설명을 잠시 드릴 텐데 원래는 소프트 이미지에 있었던 어떤 캐릭터 셋업 툴이었습니다. 자, 맥스에도 예전에는 플러그인으로 지원을 했었지만 지금은 맥스에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을 아마 작업을 해보았을 겁니다. 근데 본이 세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바이패드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캐릭터 셋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키닝 작업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패드는 자, 크리에이트 패널의 제초 끝에 보시게 되면 시스템이라는 거 있죠. 자, 시스템이라는 거에 가시게 되면 자, 바이패드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이패드를 누르시고요.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자, 이렇게 캐릭터 셋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패드 형식은요, 기본적으로 3D에서 갖고 있는 두 가지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D에서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운동학은 전 운동학, 포워드 키네매틱스, 자, 인버스 키네매틱스인 역 운동학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트를 잠시 시켜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자, 우선 로컬로 바꾸겠습니다. 이 로컬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움직여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도 움직이지만, 예, 그러면 링크가 예, 손끝부터 이렇게 링크가 이 방향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차일드 오브젝트 되겠죠? 하지만 이 손을 잡고 움직이셔도 역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운동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바이패드입니다. 자, 이 바이패드 설명 잠깐 드리기 전에 이 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린더 형태가 이렇게 있죠. 높이를 약간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잠시만 로테이트를 제가 뷰라는 형식으로 로테이트를 시키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이시려면 움직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당구나 이런 거 칠 때 아니면 어떤 형태의 피스톤을 내리실 때 사선으로 내리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럴 때 만약 무브에서 로컬이라는 방식으로 체크를 바꿔보시게 되면 축이 오브젝트 방향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죠?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형식도 돌아갈 때 이쪽 방향으로 돌릴 때 어떤 운동학을 사용할 때도 로컬로 바꾸시면 오브젝트 축과 정렬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 세팅하실 때나 움직일 때는 로컬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시면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케일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트랜스폼마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브는 그냥 뷰로 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로테이트나 스케일 같은 경우 자, 지금 형태는 뭐 스케일이시면 안 되겠지만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컬로 바꿔 놓으시면 크기 형태가 이렇게 사선으로 정렬이 되죠. 이런 상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바이패드를 지정을 할 건데 이 바이패드 형태를 잠시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의 세팅을 하실 건데 캐릭터 모양이 좀 다양하죠. 뭐 8등신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뭐 2등신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머리 형태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캐릭터가 있을 수 있고 뭐 형태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몬스터 형태도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 형태에서는 뭐 크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패드를 제어하실 때는 이 모션이라는 패널에서 제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 모션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 우선 제일 처음에 모드가 4가지 정도의 모드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모드는 5가지 모드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리폼 모드입니다. 이 프리폼 모드는 직접 사용자가 키를 잡아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떤 게임 영역이나 이런 데서도 루핑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항목을 잡을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3D 애니메이션에도 역시 사용자가 이렇게 키를 잡아서 쓰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모션 캡처를 통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받아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피거 모드, 자, 피거는 형태나 크기를 맞출 때 많이 사용하는 모드고요.
자, 풋스텝 모드. 자, 풋스텝은 이제 발자국이라든가 이런 걸 제어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자국에서는 뭐 뛰는 형태라든가 걷는 형태의 점프하는 동작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모션 플로우 모드입니다. 이 모션 플로우는 동작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동작에 들어있는 클립을 연결해서 하나의 동작을 연결 동작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모션 믹스라는 모드입니다. 이 믹스는 뭐냐면 동작이 있습니다. A 클립에 있는 동작과 B 클립의 동작의 중간 부분을 섞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믹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프리폼 모드라는 형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는 조금 프리폼 모드가 좀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크기나 형태의 변형을 줄 때는 자, 피거 모드라는 제일 처음에는 피거 모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거 모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전체로 여러 가지 뭐 바이패드 링크라든지 그죠? 뭐 카피 페이스트 자 그리고 스트럭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스트럭처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 바이패드 형태의 모양은 네 가지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스켈레톤이라는 모양이 있겠고요. 또 메이드라는 형태가 있고요. 또 피메일이 있고요. 또 크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제일 처음에 바이패드가 나온 게 1.2 버전이었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크래식 모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스켈레톤, 그 다음에 메일, 피메일이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크래식 모드와 스켈레톤 모드가 있을 때 이 스켈레톤 모드는 굉장히 조절하기가 편합니다. 왜냐면 관절 부분에 이렇게 원형이 있기 때문에 뭐 로테이트를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편합니다. 자, 그런데 면수가 좀 많아요. 예, 그래서 면수가 좀 많아서 이 면수가 아마 2040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메일하고 피메일입니다. 이게 156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식은 아마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 형태고요. 566개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본도 마찬가지고 이 바이패도 다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폴리곤의 영향을 좀 받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스켈레톤을 우선 놓으시고요. 한번 제일 처음에 나온 형태니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암스네요. 양팔입니다. 자, 양팔을 체크를 끄시게 되면, 이렇게, 피거 모드를 끼시게 되면, 이제 스퀘어 형태가 이렇게 먹게 돼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지금 잘 커지는데, 만약에 뷰라고 놓으시게 되면, 내가 이렇게 X축으로만 하려고 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축을 정렬할 때, 우리가 로컬로 쓰시게 되면, 원하는 방향으로 크기 조절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바이패드나 이런 크기를 조절할 때나 회전을 조절할 때는 꼭 로컬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암스라고 되어 있죠. 암스는 양팔입니다. 양팔은 끄시게 되면 어때요? 팔이 없어집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팔을 없애냐 이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나 이런 형태도 쓰지만 약간 마카닉 형태에서도 우리가 링크를 통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링크 작업을 하실 때 팔은 고정이 돼요. 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총알이 나간다거나 포가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양팔이 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니까, 그죠? 그래서 팔을 뭐 허리나 이 척추 쪽에 링크를 거시고 양팔은 고정된 채 발만 움직여줘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팔을 끄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뭐냐면 회전하는 어떤 그 오브젝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넥스트 링크라고 나와있죠. 이 목입니다. 목. 그래서 링크 하나입니다. 그래서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죠. 하나로 되어 있는데 뭐 링크를 여러 개를 올리시게 되면 저 이렇게 여러 가지 링크 부분이 나와 있어서 돌려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 하이폴리곤 정도면 2개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로우는 하나 정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양쪽에 세로를 이룰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는 목을 제어할 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바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 링크인데, 자, 스플라인은 척추죠. 이렇게 척추를 얘기를 합니다. 척추의 개수가 4개일 수도 있겠고, 만약 SD 같은 경우는 하나나 이렇게 2개 정도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박근에 있는 갈비뼈 형태를 보시면 조금 크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얘는 좀 작게 작업을 하셔서 이렇게 2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2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형태에 따라서도 좀 중요할 것 같죠. 자,
렉스입니다. 렉은 이제 다리입니다. 관절에 구부러지는 부분이 하나, 예, 둘, 세 개입니다. 자, 네 개까지 한번 올려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다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다리를 한번 움직여 보시면, 예, 다리 형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를 360도 이렇게 회전을 좀 이렇게 한번 시켜보시면, 다리가 움직이시면 약간, 메카닉 형태처럼 움직일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메카닉 형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리 링크를 또 4개로 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브젝트 형태에 따라 좀 틀리겠죠? 예, 뭐 스캐닝을 통해서 나중에 작업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예, 줄이기도 하겠습니다. 예, 3개 정도만 놓겠습니다. 자, 테일은 꼬리입니다. 그래서 꼬리 링크를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꼬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색깔이 조금 이상해 좀 그렇죠? 예, 근데 이 꼬리는요, 일반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꼬리 부분 옮기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쇄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쇄골도 움직이시면 팔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링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모 오브젝트고 자식 오브젝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이어라키 구조를 열어보시게 되면 아마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움직여서 내가 뭐 다른 형태로 써서 뭐 옆에 총집이라든지 옆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형태를 만들어서 옆에 망토가 휘날리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좀 넓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옆에서 팔랑 보이는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패드가 좋은 점이요. 자, 위에 있는 상이, 그러니까 링크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자식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자, 휘어보시게 되면요. 요렇게 휘어집니다. 제일 많이 휘어지고, 그 다음 이렇게 휘어지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컬이라고 합니다. 컬. 그래서 휘어지는 로테이터 방향의 힘의 범위가 다 틀려서, 이렇게 휘어지는 방향이, 그래서 뭐, 망토가 이렇게 휘날리는 아마 게임도 보셨을 거예요.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꼬리는 꼭 꼬리로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망토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퍼니테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퍼니테일은, 댕기머리죠. 그래서 추가를 시켜보시면 이렇게 댕기머리 형태가 나옵니다. 자,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댕기머리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머리도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촉수라든가 이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꼭 머리로 쓰는 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뭐 촉수 형태나 이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쪽에 있는 약간 용이나 이런 형태는 앞에 이게 주둥이 형태에 있는 형태로 씁니다. 얘가 머리에 꽂혀있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약간 이동을 하셔서 앞으로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 어차피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형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댕기머리죠? 자, 손가락입니다. 자, 손도 역시 가운데 손가락만 있으니까 좀 욕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만 이렇게 없네요. 자, 5개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접히는 부분이 지금 하나라는 얘기는 링크가 하나라는 뜻이죠. 자, 링크를 3개 정도 줍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신 모두가 선택이 됩니다. 자, 링크 방향은 요 손가락부터 이렇게 링크가 됐을 거예요. 그죠? 자, 우선 이걸 잠깐만 벌려줄까요? 이렇게 벌려주시고 약간 캐릭터 세팅 하시는 거 보시게 되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보시게 되면 그죠? 그래서 약간 모양을 좀 랜덤하게 형태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고 이제 주먹을 한번 지어 볼게요. 가까이 컬링이 됩니다. 그죠? 주먹에 쥐고 펴지는 게 보이실 텐데 엄지가 약간 어색합니다. 그죠? 그래서 엄지 부분만 약간 수정을 좀 해줄게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엄지도 약간 떨어지니까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Y축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 하나씩 조금만 벌려줄까요? 이렇게 해서 Y축으로 살짝 벌려줍니다. 손가락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엄지 부분은 약간 손가락 뼈가 시작되는 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세팅이 많아서 그렇죠. 자, 그리고 약간 로테이트를 한번 시켜줍니다.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모양을, 예, 나오는 형태를 보시면요. 여러분 손가락이 얼만큼 굽혀졌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죠? 네, 조금 아까보다는 훨씬 자연스럽네요. 그죠? 자, 엄지를 살짝만 또 로테이트 시켜서 변형값을 좀 주시고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주먹이 쥐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반쪽만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좌우 대칭은 기준이 딱 중심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뭐 다리도 있고 토우도 있습니다. 네, 토우는 발가락이죠. 자, 발가락이 근데 네, 3개네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게임도 그렇지만 발가락 애니메이션 하는 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뭐 꼼지락거리는 애니메이션이 잘 안 나오실 텐데 하나만 작업을 할까요? 네, 발가락도 물론 5개를 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이상하네요. 그죠? 하나만 주시고요. 신발이 신었다는 가정하에서 자, 토우를요. 하나만 링크를 주시고요. 자, 약간 스케일을 크게 하시고 약간 옆으로만 예, 크게 해줍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 요 정도는 되겠죠. 이렇게 하셔서 휘어졌을 때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의 어떤 애니메이션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크기를 약간 변화를 좀 시키고요. 약간 뭐 로테이트를 돌려서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허벅지도 약간 예, 스케일도 허벅지도 양옆으로 약간 크게 하시고 위아래로 크게 하셔서 좀 약간 통통하게 해서 다리를 좀 허벅지를 좀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네, 됐죠? 자,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프는 지팡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된 기능인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지팡이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끄겠습니다, 이거. 예. 나중에 뭐 지팡이는 따로 만들어서 링크를 잡아줘도 되니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앵클 어타치가 좀 중요합니다. 이 앵클 어타치는 뭐냐면요. 발목에 대한 위치입니다. 앵클은 복숭아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앵클 어타치 위치를 보시게 되면 발목 끝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주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발목이 약간 뒤쪽으로 있는 조류라든가 이런 거는 앵클을 약간 뒤로 옮겨주시고 몬스터도 약간 뒤로 옮겨주셔야 될 경우가 가끔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이트는 전체 크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150 예, 이렇게 11칸 정도 됐는데 우리가 사람을 키를 생각하시면 아마 8칸 정도가 사람의 키하고 저희 한 180 정도 될 겁니다. 7칸 정도가 그렇게 되겠네요. 10유니트가 제가 한 25cm 정도 됐으니까 한 7칸 정도가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의 키하고 이렇게 또 맞출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 위치나 크기입니다. 자, 밑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서 잠시만 넘어갈 건데, 자, 제가 지금 딱 반만 맞췄어요. 그죠? 예, 반만 맞췄으면 이쪽도 똑같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캐릭터를 우리가 만들 때 반만 만들잖아요. 그죠? 예, 반만 만들고 반을 세팅을 하시는데 지금 딱 반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 반의 형태를 우리가 카피 페이스트를 통해 작업을 하시는데, 현재는 카피 아이콘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움직임마다 아니면 형태마다 이 클립에 다 어떤 움직임이나 위치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립을 꼭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클립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라든가 어떤 위치 이걸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위해서 클립을 만드시는데, 자, 카피 콜렉션에 보시게 되면 예, 크리에이트 콜렉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카피라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럼 내가 먼저 다리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데 밑에까지 다 변화를 줬기 때문에 예,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카피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카피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스를 하실 때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페이스 포처와 페이스 포처 오파시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오른쪽에 카피한 거를 오른쪽에 페이스트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애니메이션 할 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어떤 움직임이 0프레임에 있는 움직임을 내가 15프레임에 붙여 넣어야 될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뭐 박수를 친다거나 뭐 이럴 때, 그죠? 뭐 아니면은
게임처럼 루핑 애니메이션을 쓴다거나, 루핑은 반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달리는 거나 걷는 동작을 나중에 만들어 보시겠지만, 처음 동작과 끝 동작이 똑같이 나오셔야 돼요. 예, 그 동작을 만들 때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반대쪽으로 페이스트를 하시게 되면, 연결이 됩니다. 팔도 마찬가지죠? 더블 클릭하셔서 카피합니다. 그러면 카피한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선택이 되어 있으면 반대로 페이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자, 허리도 약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해서, 약간 변화를, 위치를 약간, 이렇게 딱 서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캐릭터 셋업을 하시다 보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불러올 때 쓰시는데,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스캐닝이라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에다 제가 이걸 직접 입힐 텐데, 나중에, 오브젝트를, 스캐닝한 오브젝트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패드만 가지고 나중에 움직임을 따로 클립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파일 경로만 따로 지정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형태는 형태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시면 되겠죠. 한번 저장하고 불러와 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피거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누른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FIG라는 파일로 아마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ave File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예,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션이라는 부분에 제가 바이패드라고 해서 써서 바이패드 모션 파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자, fig라고 되어 있네요. 예, 포즈 포즈.fig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예,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필요하다, 이 크기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그냥 바이패드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렸죠? 예, 좀 엄마 아빠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자, 그러면 자, 모션에 갈게요. 바이패드가 하나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크기를 그대로 불러오실 때는 FIG라는 파일을 눌러주시면, 자, 피거 모드 키를 누르시고 오픈 파일에 포즈 파일을 불러오시게 되면 그대로 크기가 불러와집니다. 겹쳐있네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그대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바이패드의 크기나 형태를 조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FIG라는 피그 파일은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관리할 때나 이럴 때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로컬로 나중에 크기라든가 회전을 맞춰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계속 쓰실 거니까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가셔도 계속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